수십 년 전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텍사스를 떠났던 그 달콤하고 아련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계절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평생 동안 나는 변해왔습니다. 아기에서 아이로 변했고 10대로 자라나 자동차를 운전하고 노동자가 되어 돈을 썼습니다. 나는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내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변할 것이고, 물가에서 그리고 다시 산 근처에서 살기 위해, 또 친구들 가까이 살기 위해 집을 바꿀 것입니다. 또 아내와 함께 계속 변하며 우리의 사랑도 거듭 죽고 계속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마치 사계절에 따라 계속 변하는 정원처럼 말이죠. 모든 사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통기한이 끝나버리고 말죠. 우리는 모두 떠나야 합니다.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이유로 다시 자신의 집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서 많은 것이 태어나고 또 사라져야 할 때가 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금 전의 나로부터 계속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만으론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삶은 직접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머리 바깥으로 나가 사랑에 빠지고 시를 읊고 다리에서 강물로 뛰어내리고 텅 빈 사막에 서서 숨죽인 소리로 소네트를 속삭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 책의 이야기는 수백만 가지 배경에서 펼쳐지는 수십억 명의 아름다운 등장인물이 나오죠. 하지만 언젠가 그 이야기는 모두 끝납니다. 우리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언젠간 끝날 것이고 우리의 스크린엔 매즘의 자막이 올라갈 것입니다. 친구들은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다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을 우리의 생각에 아픔을 느끼겠죠. 사람들의 책은 왼손에 잡힌 부분은 두껍고 오른손으로 잡은 부분의 이야기는 계속 끝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은 페이지를 보고 작가가 책을 마무리 짓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때문에 이야기가 끝나가서 슬프고 마지막 줄이 들려줄 그 어떤 아름다움, 길고 힘들게 얻은 결말에 이를 것임을 알기에 사람들은 천천히 읽어나가고 싶어합니다. 주인공이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감정이 얼마나 진실한지에 관한 그 이야기가 속삭임처럼 마지막 숨결처럼 끝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집을 떠났다 돌아오는 사연이, 몇 번의 여름과 겨울이, 뛰노는 아이처럼 피어나는 장미꽃이 담겨 있기를,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의 변화가, 아름다운 것을 태어나게 만드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한 여자나 한 남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 바다와 산속을 돌아다니는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 신을 이해하는 방식인 하나됨을 배우는 이야기, 그것들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 이야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야기. 그런데도 용감하게 떠나지 않는다면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젠 여러분이 떠나야 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변화할 시간, 빛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단 한마디만 되풀이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떠나세요. 이 말을 입안에서 굴려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당신이 항상 원했듯 아주 강하고 힘이 넘치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닐 것이며 결코 혼자였던 적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여기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변화되는 건 당신입니다. 한밤중 45번 주간고속도로에서 바라본 텍사스의 휴스턴은 아름답다. 오늘 밤 휴스턴은 빛나고 있다. 높은 건물마다 불이 켜 있고 도로에는 우리밖에 없다. 은행의 전광판은 새벽 2시 반 섭씨 23도를 가리키고 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곳. 폴과 나는 말이 없고 폴의 1971년 폭스바겐 캠핑용 배는 깡통처럼 덜그럭거리며 우리의 생각을 덮어버린다. 그랬다. 우리는 여행을 시작했다. 오클라호마를 향해 북쪽으로 달린다. 그리고 아마도 그랜드 캐년으로 갈 것이다. 가진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오레곤에 도착한다는 계획밖에는 없다. 우리 둘 다 흥분과 자유가 느껴진다. 반항아의 자유가 아닌 정해진 마감이 없다는 자유. 내일까지 반드시 어디에 가야 한다는 제약은 없다. 어떤 도로를 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랜드 캐년 대신 다른 곳에 가자고 해도 괜찮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여행자였다. 단지 움직이기 위해 이동할 뿐이었다. 여행 전 친구들에게 계획을 말했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대부분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 해석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목적 같지는 않았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경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두려움, 고통, 아름다움. 그것들은 시간이 우리를 어떻게 연마하느냐에 따라 날카로워지거나 무뎌진다. 그동안의 내 감각은 무뎌졌고 나는 그 날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다. 오레곤은 눈이 많이 오나? 내가 바람과 엔진 소리를 이길 만큼 큰 목소리로 폴에게 묻는다. 그럼 겨울마다 몇 미터씩 와. 태평양 쪽은 안 오지만. 폴이 손을 뻗어 사이드미러를 조절하며 말한다. 우리가 도착하면 눈이 남아있을까? 아닐걸. 3월이면 거의 다 녹아. 우린 몇 달 뒤에나 도착하잖아. 산에는 눈이 좀 있을 거야. 내 마음은 산속을 헤엄치고 있다. 거의 평생을 오리건에서 살아온 폴이 오리건의 지형을 말해준다. 세자매 봉우리와 크레이터 호수의 광경과 멕시코에서 시에라 네바다와 캐스케이드를 지나 캐나다까지 이어지는 4285km의 하이킹 코스. 이 모든 풍경이 하나로 이어진다. 오레건엔 노화만한 송어와
예쁜 여자들이 즐비한 바와 절벽과 맞닿은 넓은 바다, 폭포와 협곡. 해밍웨이 소설에 등장할 법한 것은 뭐든 다 있다 했다. 폴은 왜 휴스턴을 떠나왔을까? 그는 그곳에 어울리는 남자가 아니었다. 시간은 빨리 흐르고 사람들은 그 시간을 따라잡으려 허둥지둥 애쓴다. 나는 습관처럼 10분에 한 번씩 손목을 들여다보지만 폴은 아마 시계도 없을 것이다. 그에게 필요한 건 벤에 다 있었다. 공구상자와 스토브, 배낭, 그리고 책이 10권 정도 있다. 청바지 한 벌과 반바지 몇 벌, 그리고 신발 뿐이었다. 폴은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도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이 정도 속도면 다음 겨울은 돼야 북서부에 도착하겠다. 폴이 가속 페달에 무게를 싣는다. 그래, 겨울까지 휴스턴을 벗어나지도 못할걸? 속도가 느리지만 폴은 나보다 더 마음이 느긋하다. 낮이면 신호등 앞에 차들이 몰려있지만 오늘 밤 두텁고 어두운 도로는 마을과 마을을 가른다. 집에서 조용히 자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똑딱똑딱 움직이는 벽시계. 60억 명의 사람들이 60억 개의 다른 배경 속에 살고 있다. 나는 이 신비에 의문을 품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원자가 모여 만들어진 크고 서툴고 지적인 동물. 정신과 마음을 소유한 복잡한 구조의 동물.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무대 위의 배우, 세이건이 말하는 우주의 우연, 신이 만드신 자녀들. 내가 휴스턴을 떠난 이유는 이러한 신비를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껏 무의미한 질문에 답하려 애쓰느라 나의 삶, 내게 주어진 선물을 낭비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최근에야 깨달았다. 나는 방법에 대한 의문.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그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친구들과 텍사스에 갔을 때 사막의 언덕 꼭대기에 서서 그 무한한 하늘을, 잉크처럼 새까만 우주 깊숙한 곳을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수십억 개의 별이 허공을 가로질러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20분 동안 서 있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이유에 대한 의문이 떠올랐다. 처음엔 그 의문 때문에 덜컥 겁이 났다. 그때까지 내가 들어온 답이란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라 물으면 성공적 결혼 생활엔 5가지 열쇠가 있다라는 식이었다. 하지만 모든 피조물이 끙끙거리며 고민하는 의문, 고통과 그 영광스러운 신음하는 의문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 높은 빌딩들과 스포츠팀, 쇼핑몰과 계획된 마을들, 시시한 정치꾼들과 특정한 주방세제, 그것들이 희열을 안겨줄 거라 약속하는 외설적 미디어들.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은 둥지를 짓는 동물일까? 아니면 거대한 철창에 갇혀있는 걸까? 개인적으로 품어왔던 신념들이 모두 거짓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운동신경이 별로여서 너무 멍청해서 대학에 가야 한다고 믿었다.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더 중요한 야구팀이라고 여겼고 50달러짜리 청바지가 30달러짜리보다 더 좋다고 믿었다. 도시의 어떤 지역에 살면 다른 지역에 살 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 내가 우주를 올려다보았을 때 내 생각이 진실이라는 그 어떤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우주는 나에게 멍청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어떤 청바지가 다른 청바지보다 더 좋다고도 얘기하지 않았다. 우주는 단지 저 위에서 돌고 있었다. 오로지 아름다움을 위해, 오로지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인간의 경박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우주가 좋았다. 정말로 좋았다. 우주는 무언가를, 아마도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왜라는 질문으로 바꾸며 모든 것들이 타당한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든 생각이 주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아름다운 일로 이어졌다. 부끄럽지만 내가 예쁘지 않다 생각했던 여자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였고 그들의 친절한 행동과 깊은 겸손, 그들의 참된 모습을 더 이상 상업적 선동이나 거짓말과 비교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스스로 멍청하다고 자책하지 않았다. 저 우주 아래 펼쳐진 텍사스의 사막에서 수십억 개의 별과 칠흑같이 새까만 그 영겁의 무 아래에서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삶이란 내 생각과는 다른 것이 아닐까.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삶의 이유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극한의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떤 의미가 있다 믿고 싶었다. 벌써 지쳤어, 폴? 폴이 지친 듯 운전대를 잡고 있다. 지친 지 좀 됐지. 여기서 한숨 잘까? 폴이 묻는다. 4시간 이상 달렸지만 속도는 느렸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쉴 만큼 충분히 전진하지 못했다. 내가 운전할 테니까 넌 침대 펴고 자. 내가 제안했다. 고속도로에선 바다 같은 소리가 난다. 멀리서 트럭들이 웅웅거리며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를 뿜는다. 야간 여행은 낮에는 없는 위안이 있다. 낮은 환하고 공개적이다. 태양 아래 주유소와 공장, 숲이 모두 살아난다. 하지만 밤은 모든 것을 덮는다. 마치 우리가 명상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대낮의 걱정거리들을 천으로 쓸어담아 기억 속으로 쏟아붓는 것 같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오늘이 끝나서 결코 오늘을 다시 살 수 없다는 생각. 우리는 하루하루를 합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날을 다 써버리고 나면 이 장소와 시간, 이 사람들과 이 빛깔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그 상념에 잠긴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시간을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축복처럼 즐겨야 할지 잘 모르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남기고 온 것들이 참 많다. 자유의 향기가 차창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처럼 상쾌하다. 유리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캠핑의 밴 뒷좌석을 비춘다. 나는 침낭 속으로 더 깊숙이 미끄러져 들어간다. 돈, 일어나. 아침 9시야. 내 상상 속의 목소리인지 진짜 누군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돈, 깼어? 껍데기 속 거북이처럼 침낭 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눈을 떠보니 아침 해가 환하다. 일어났어. 나는 베개로 눈을 가린다. 지금 몇 시야? 9시. 밤에 얼마나 운전했어? 달라스에 거의 다 온 것 같아. 이제부터 내가 운전할게. 좀 더 잘래? 아니야, 괜찮아. 나는 몸을 굴려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한다. 그때 창밖 뒤쪽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웃는다. 몸을 뒤척여 뒤로 돌자 빨강머리 아이 2명이 창문을 통해 나를 빤히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놀란 아이들이 뒷걸음질치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니 입을 가리고 둘이서 바짝 붙어선다. 아이들이 낄낄거린다. 여자아이가 용감하게 한 발 다가와 창을 두드린다. 나는 히피가 된 것처럼 2손가락을 들어 피스 사인을 만들어 보인다. 아이들은 다시 웃음이 터져나오고 얼굴이 빨개진 아이들을 나를 빤히 보지도 못하고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숨차하며 서로 더 바짝 붙어선다.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자기 어떤 여자 2명이 다가오자 아이들은 서로 찰싹 붙어 레저용 자동차 뒤로 사라진다. 여행을 시작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집은 바다 건너 저 멀리 있는 것 같다. 나는 달라스 남쪽 캠핑밴에 앉아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 정말이지 기분이 좋다. 예전엔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대신 왜? 어떻게라는 질문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왜라는 질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그들은 직업을, 커다란 집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것이 다른 무엇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그들의 왜가 그들의 어떻게를 정당화하는지 묻지 않는다. 때론 집을 떠나야만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자란 방, 우리가 태어난 도시에서는 때론 절대 질문이 떠오르지 않는다. 익숙하기 때문이다. 익숙한 장소에서는 어려운 질문이 떠오르지 않는다. 당신과 나의 문제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어딘가로 떠나고 있다는 느낌. 예전의 우리의 모습을 떠나 앞으로 우리가 될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가 아니라 왜에 대한 대답을 가진 사람. 아름다움과 관계와 사랑, 우주의 법칙과 이 공기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